신인 시절의 정찬성 선수의 라이벌, 멕시칸 좀비라고 불리운 사나이 레너드 가르시아라는 선수를 혹시 아시나요? 정찬성 선수가 이름보다 코리안 좀비로 불리게 된 배경에는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명경기로 회자되고 있는 전설적인 난타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정찬성 선수의 댄스 파트너인 레너드 가르시아가 있는데요. 당시 해설을 맡았던 조 로건은 가르시아의 주먹을 두고 할머니 집에서부터 날아온 어퍼컷이라 표현했고, 그만큼 가르시아는 누구보다도 낭만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보다는 투지, 전략보다는 본능에 치중하며 13번의 패배 중 단 한 번의 KO도 없을 정도로 단단한 내구력을 자랑하는데요. 그리고 이 두 선수의 라이벌 관계는 큰 흥행을 몰게 되었고 2차전까지 치르게 되는데, 이때 정찬성 선수는 UFC 최초로 상대의 척추를 비틀어버리는 잔인한 관절기 트위스터를 성공시키며 두 선수의 두 경기가 모두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MMA판을 떠난 뒤 4년 반 만에 격투기에 컴백하는데요. 가르시아는 너무나 자신과 잘 어울리는 맨주먹 격투기 단체 BKFC에 등장했습니다. 과연 진흙탕 싸움의 귀재 가르시아의 진가가 어떻게 발휘되었을지 오늘 영상에선 레너드 가르시아의 명경기와 그의 최근 맨주먹 복싱에서의 커리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차도로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못 들어봤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의 차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못 먹고 자라가지고 교만한 것 같은데 그냥 잡힐 수 있으니까 1라운드 끝내겠습니다. 죽보나 죽게 되는데 경기 당일을 봅시다. (2010년) WEC에서 정찬성과의 영혼을 담은 난타전으로 자신이 어떤 선수인지를 전 세계에 알리게 된 가르시아. 그는 와인드업으로 강속구를 뿌리듯이 온몸을 내던지는 과격한 스윙을 구사했으며 그 결과 2010년을 통틀어 최고의 명경기로 선정되면서 정찬성 선수와 함께 네임밸류가 급상승한 가르시아. 이후 UFC로 넘어간 그는 난판과의 명승부로 또다시 가치를 입증했고 관중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궈주는 마초적인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그 뒤 정찬성과 2차전을 벌이게 된 가르시아는 UFC 역사상 최초로 트위스터에 의해 패배하면서 MMA 역사에 다시 한번 이름을 새기게 되는데요. 사실 UFC 데이나 화이트 대표도 정찬성 선수가 첫 경기를 이겼다고 말했을 정도로 두 선수의 1차전 또한 내용만 보면 패배가 맞는 시합이었죠. 하지만 서류상 상대 전적 1대1을 맞추게 되면서 정찬성 선수와의 라이벌 구도를 구축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상위권에서 경쟁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기술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던 정찬성에 비해 다소 정체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로 인해 정찬성 난판과의 2차전을 모조리 패배한 가르시아는 거짓말처럼 내리 5연패를 당하며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데요. 시그니처인 난타전 능력만큼은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편이지만 당시 급속도로 발전하던 MMA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자신의 최대 장기가 오히려 발목을 잡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하여 UFC 1승 5패라는 처참한 성적을 남긴 채로 2013년 레거시 FC로 떠나게 된 가르시아. 2년 7개월 동안 승리가 없던 그는 회심의 하이킥을 터뜨리며 5연패를 끊어내고 그 뒤 2개월 만에 연승에 성공하면서 레거시 FC 패더급 타이틀전을 치릅니다. 그리고 8승 무패의 케빈 아길라를 만난 그는 주특기인 풀스윙 펀치로 시원한 승리를 따내는데요. 아길라의 터프한 돌진은 라이트 한 방으로 잠재우면서 레거시 FC 3전 만에 챔피언 벨트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르시아의 마지막 불꽃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후 다니엘 피네다에게 또다시 패배하면서 5연패 후 3연승, 다시 2연패라는 들쭉날쭉한 행보를 걷게 되죠. 당시 35살로 경량급 치고는 적지 않은 나이였던 가르시아는 다시 UFC로 돌아갈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은퇴를 선언하게 되는데요. 이때까지 그가 쌓은 전적은 18승 1무 13패 15피니시. 비록 높은 승률은 아니지만 자신만의 뚜렷한 색깔만큼은 제대로 보여준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글러브를 벗게 된 가르시아는 별다른 외부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팬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었으나 마지막 시합 이후 약 4년 반이 지난 2019년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하던 BKFC에서 복귀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는 맨주먹 복싱을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는데요.
만약 MMA를 시작했을 때 BKFC가 있었다면 아예 MMA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사실 선수 생활 내내 레슬링을 하기가 싫었지만 MMA 특성상 어쩔 수 없이 해왔으며, UFC 현역 당시에도 회사 측에 글러브를 없애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몇 차례나 전달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글러브와 맨손의 차이에 대해 진지하게 탐구했으나 그때마다 주위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샀다는 가르시아. 그러던 도중 도깨비 파이터로 유명한 키스 자르딘을 통해 BKFC를 알게 되었고, 자신의 스타일에 완벽하게 맞는 무대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링으로 올라간 가르시아는 MMA 출신이자 TUF 시리즈에 참가했던 줄리안 레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물론 MMA 커리어는 가르시아가 우세하지만 줄리안은 이미 맨주먹 복싱을 경험했고 8살이나 젊기 때문에 오히려 가르시아가 도전자의 입장이었습니다. 4년 만에 복귀에다 처음으로 경험하는 전장인 만큼 가르시아의 움직임이 원활하지는 않았는데요. 어려운 흐름을 기세로 돌파하던 가르시아는 결국 30초 만에 다운을 당하고 맙니다. 다행히 곧바로 일어나지만 생각보다 스피드 차이가 벌어졌는지 뭔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자 시간을 주지 않고 무섭게 몰아치는 줄리안. 인앤아웃으로 들어가던 도중 짧은 어퍼에 걸립니다. 푸싱이라 어필해보지만 주심은 다운으로 인정하고, 어쨌거나 손맛을 본 가르시아가 자신감을 회복하죠. 그리고 가르시아가 베테랑다운 기질을 발휘합니다. 초반처럼 거칠게 들어가는 대신 링줄을 등지고 싸우는 것인데요. 전성기 시절에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림이었지만 한 방이면 끝나는 맨주먹의 위험을 간파하고 끌어들이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빼는 거 없이 시원하게 파고드는 줄리안. 휘청이는 와중에도 정신력으로 버팁니다. 깔끔하게 꽂히는 스트레이트. 흐름은 줄리안에게 넘어가고 인앤아웃으로 헛손질을 유발하자 셔틀 스텝으로 화끈하게 휘두르는 가르시아. 빠지는 길목에다 레프트를 터트립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당해버린 줄리안. 애써 웃어 보이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요. 걸리면 떨어지는 맨주먹 복싱의 특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겨우 2분 동안 3번의 다운이 발생합니다. 이어지는 2라운드,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줄리안과 카운터를 준비하는 가르시아. 안 보고 휘두르는 펀치 연타. 그만큼 맨손 타격의 중압감이 상당합니다. 정타에서는 확실하게 앞서가는 줄리안. 그러나 가르시아의 맷집이 빛을 발하는데요. 다시 한번 기어를 올려보지만 돌진과 동시에 카운터가 터지면서 어렵게 가져왔던 흐름을 허무하게 날립니다. 지금 끝낸다고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에서 속행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는 줄리안. 망설일 게 없어지자 싸움꾼 모드로 돌변하고 시그니처인 와인드업 펀치로 살벌하게 몰아붙입니다. 라이트 3연타 꽂아 넣는 가르시아. 결국 보다 못한 레프리가 스탑을 선언하면서 가르시아의 베어너클 데뷔전이 환상적으로 마무리됩니다. 핵심을 정리하자면 줄리안의 과도한 공격성이 도구로 작용한 것이죠. 줄리안은 핸드스피드와 신체 조건을 토대로 원거리 견제를 해야 했고, 실제로 인앤아웃이나 앞손 견제가 먹히고 있었지만 카운터를 준비하는 상대에게 스스로 대놓고 들어가는 순간 다운으로 이어지면서 평정심이 흐트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유도한 것은 예전부터 유명한 가르시아의 맷집이었는데요. 분명 정타가 들어갔지만 맷집으로 씹고 카운터로 돌려주는 이상한 장면이 반복되었고, 이로 인해 욕심이 생긴 줄리안이 정면 승부를 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진흙탕 싸움과 노련한 운영을 섞어주며 역전 승리를 거머쥔 가르시아. 이어지는 상대는 UFC 출신의 짐 앨리스. 복싱과 주짓수 기반의 파이터로 가르시아와 마찬가지로 이제 막 BKFC에 뛰어든 선수입니다. 그리고 가르시아는 공이 울리게 무섭게 진흙탕 싸움을 걸어보지만 더티 복싱에 당하면서 힘없이 쓰러지고 마는데요. 이 한 번의 경합으로 안면이 심각하게 망가진 그는 1라운드에만 4번이나 쓰러진 끝에 커리어 최초로 KO를 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가장 강한 영역에서 처참하게 패배하며 분위기를 그르친 가르시아. BKFC와 3경기 계약을 체결했던 그는 마지막 시합에 출전하고 코로나로 인해 1년 7개월이 지나서야 복귀합니다. 그리고 만난 상대는 BKFC에서 이전 2승을 기록 중인 조 엘모어. UFC 출신의 윌초프를 폭력적으로 제압한 바 있으며 강력한 펀치력과 스위치 스텝이 일품인 선수입니다. 지난 시합에서 아무런 전략 없이 전진했다가 회복이 불가능할 만큼 호되게 당했던 가르시아. 휴식기 동안 프로복싱 스타일로 가다듬은 그는 풀스윙 대신 간결한 주먹을 구사하죠. 한편 고개를 숙이는 가르시아에 맞춰 어퍼컷을 들고 나온 엘모어. 인앤아웃으로 박스 안에서 싸우지 않는데요. 이에 아웃파이팅을 잡으려는 압박이 거세지고 거리가 잡힌 순간 공포감을 느낍니다.
프로복싱이라면 글러브를 활용한 업가드, MMA라면 클린치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수비가 어려운 특성상 무조건 싸워야 하는 맨손 복싱. 아직 1라운드도 끝나지 않았으나 벌써부터 출혈이 심해지고 머리 움직임 덕분에 카운터를 경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라운드, 더킹을 활발하게 섞어주며 타이밍 재고 있는 가르시아, 고개를 치켜들고 다가가는 엘모어, 턱으로 오는 주먹은 숄더롤로 맞겠다는 생각이죠. 머리를 뒤에다 두는 만큼 뒷손거리가 멀어지면서 깊은 스텝으로도 쫓아가지 못하는데요. 수비는 어떻게든 해내고 있으나 승리를 위해서는 유효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감이 올라오자 숄더롤에서 툭까지 집어넣는 엘모어. 오늘따라 상체 움직임이 너무나 빛나는 가르시아.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죠. 흐름이 말려가자 선제 공격 시도하는 엘모어. 강하게 휘둘러보지만 밸런스를 잡기가 쉽지 않고 갈수록 수비에도 허점이 드러나면서 가르시아의 리듬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어지는 4라운드, 서클링 대신 발을 받고 기다리자 들어가지 못하는 가르시아. 결단을 내려보지만 카운터를 허용하고 가르시아가 자랑하는 포켓 싸움이 일어납니다. 작전을 완전히 바꿔버린 엘모어. 뒤로 밀리면 답이 없는 생각으로 정면 승부를 거는데요. 그러나 돌진이 특기인 가르시아에게는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예전이라면 공격에만 집중했겠지만 몰아치는 와중에도 움직임을 간파하는 가르시아. 클린치가 실패하자 쇼펀치가 들어오고 막아내는 것만으로도 한계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승리를 굳혀가는 가르시아. 손부상을 막기 위해 정확하게 끊어치는 게 일품인데요. 5라운드 내내 주도권을 확실하게 가져가면서 까다로운 엘모어를 상대로 완승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BKFC와의 계약상 마지막 경기를 깔끔하게 승리하고 아쉬움이 남았던 격투기 커리어를 미련 없이 정리한 가르시아. 그는 평소 엘모어에 대해 동체급 베어너클 선수 중 최고라고 평가해왔으며 그런 선수를 잡았기 때문에 비로소 목표를 이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하여 엘모어전을 끝으로 선수로서 진짜 은퇴를 선언한 가르시아는 BKFC 선수가 아닌 BKFC 직원으로 일하게 되는데요. 그는 현재 BKFC에서 인재 육성과 선수 발굴에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으며 맨주먹 복싱이 위험한 게 사실이지만 그나마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가르시아는 자신의 커리어를 통틀어 정찬성 선수와의 1, 2차전이 가장 강렬하게 남아있고 지금까지도 이에 대해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다고 하는데요. 그때마다 그는 정찬성 선수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심을 표현했으며 이제는 승패를 떠나 가까운 친구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르시아와 함께하는 BKFC가 과연 어떻게 발전할지 기대해보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